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현대히브리어 강좌를 이제 진행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미 제 유튜브 채널에 성서 히브리어 중급 과정 그걸 이제 연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성서 히브리어에서 발전한 언어이자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죠. 살아있는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히브리어를 이제 초급 과정부터 알파벳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요, kimsbible.com, 제 이제 블로그가 이제 스킨을 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요 kimsbible.com에 이제 들어오시면 언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메뉴로 들어오셔서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언어에 관한 그런 강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진행 과정 중인 것들이고요. 뭐 다 완료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영상과 함께 업로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과정부터 시작할 거냐면 바로 현대이불의 알렙 과정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알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요 히브리어 강좌를 했던 적이, 오프라인 강좌를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모든 자료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올리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올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린 지도 꽤 됐죠. 그래서 지금 현대 히브리가 이제 자음 알파벳이죠. 자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이제 진도를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좌 가운데 주로 이제 사용할 교재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사용하는 올판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인데, 교재 소개는 이제 알파벳이 끝난 다음에 교재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때에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어 자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히브리어 자음, 제가 이제 성서 히브리어가 뭐 이제 현대 히브리어 자음이나 뭐 성서 히브리어 자음이 동일하죠. 뭐 동일한 언어이기 때문에 동일한 글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서 히브리어 초급 과정을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파벳을 따로 다룬 적은 없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래서 이제 현대 히브리어를 이제 시작하는 김에 좀 이렇게 알파벳을 좀 함께 정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언어를 배울 때 가장 이제 처음에 배워야 될 것이 그 나라의 글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좀 그러니까 라틴어 계열의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은 처음이 참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글자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아마도 한국어를 배울 때도 동일한 느낌일 거예요. 그러나 뭐 다행스럽게도 뭐 알파벳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봐야 뭐 23글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뭐 한 일주일 정도, 뭐 빨리 하시는 분은 뭐 하루에도 다 하시는데, 적어도 일주일 안에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쓰시고 발음을 하는 걸 하시면 금세 다 이제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 같은 경우는, 자음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음에 관한, 히브리어 알파벳에 관한 것들을 이제 올려놓은 것을 보시면서 반복 숙달해서 연습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어 자음은에는요, 모든 글자에는 사실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 영어 알파벳에도 뭐 A, B, C, D 하는 고유한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헤이, 바우, 자인, 헷, 텟,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메흐, 아임, 페이, 차데이, 코프, 레시, 신, 신, 타브, 이렇게 글자들의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요. 요 이름을 벌써부터, 만약에 이제 히브리어를 처음 배우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글자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차차 알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이 복잡한 히브리어의 알파벳 이름을 외우시느라 시간을 그렇게 많이 초반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발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발음이 어떠한 발음이냐. 일단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요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알파벳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조금 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히브리어 자음의 이름이 아니라
발음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숙달을 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이름은 나중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글자가 두 가지의 글자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세 가지의 글자인데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의 이 알파벳을 배우는 게 사실은 썩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글자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맨 뒤로 갔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체가 별도로 있어요. 인쇄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출판물이라든지 뭐 인쇄물, 그 다음에 컴퓨터, 인터넷에 뭐 인터넷 뉴스, 웹페이지에 사용하는 뭐 이런 어떤 매체의 종류를 막론하고 어떻게 보면 인쇄 혹은 출판 이런 곳에 쓰여지는 글자가 바로 요 인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체는 손으로 쓸 때 요거는 이런 출판물이라든지 이런 뭐 특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출판물에서는 바로 이 필기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필기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우리들이 손으로 글을 쓸 때 바로 이 필기체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쇄체와 이제 필기체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필기체 같은 경우는요, 손으로 쓸 때 정말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인쇄체를 손으로 쓰려 그러면 아마도 이제 한국에서 성서 히브리어 배우신 분들은 이제 인쇄체를 다 이제 손으로 쓰는 그런 방식을 하실 텐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좀 불편해요. 쓸 수는 있지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대 히브리어 체계 내에서는 이 인쇄체와 필기체 두 가지를 구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별도로 배워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발음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글 발음하고 이제 영어 발음하고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서 했는데요. 조금 편의상 이제 한글 발음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볼 텐데 영어 발음은 이제 참고가 되겠죠. 왜냐하면 한글 자음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발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 발음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 뭐 고유한 그런 자음의 발음들에다가 바로 모음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배울 때 가나다라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발음을 할 때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먼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자음 첫 번째 단어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이 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알파벳 이름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알파벳 이름 자체가 지금 단계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머리 싸매고 외우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글자를 제가 직접 쓰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렙. 자, 인쇄체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내려긋고요. 혹은 조금 이제 좀 꾸미고 싶다. 이러신 분은 이렇게 좀 곡선을 만들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자를 잘 쓰는 이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요 정도의 글씨가 이제 인쇄체 알레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기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게 필기체 알레프, 요게 인쇄체 알레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알레프의 발음은 뭐냐면 한글 발음으로는 이응 발음입니다. 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이제 묵음이 되겠죠. 예, 자음의 음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고 이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 약간 이제 영어의 알파벳 첫 글자의 발음하고 비슷하죠. A, B죠.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알파베타. 예, 그죠. 알레페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알파벳의 역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요 베트라고 하는 글자예요. 베트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자, 인쇄체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예, 이렇게 튀어나온다. 자, 이것을 이제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거를 튀어나오지 않게 쓰면 다른 글자랑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던 그런 사본들을 보면요. 요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을 해가지고 글자를 이제 잘못 뺏기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왕왕 나타납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제 헷갈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배트 보면 요 끝에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체는 어떻게 쓰느냐? 필기체는 한 번에 씁니다. 인쇄체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쓰지만 필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씁니다. 한 번에 이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글자가 귀엽죠? 예. 인쇄체랑 필기체랑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기체는 한 번에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준다. 필기체는 이제 곡선이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씨를 좀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배트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발음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바가 되겠고요. B 발음이죠. 영어에는 B 발음이고, 두 번째는 va입니다. V 발음, 영어의 V 발음. 그러니까 이제 va라고 하는 것은 윗 이빨을 아래 입술에다가 이렇게 얹고 발음하는 거죠. 이게 va라고 하는 거죠. 그냥 바하고 va 두 가지의 발음이 나뉘어진다. 두 가지 음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언제 바라고 발음이 되고, 그럼 또 언제 va라고 발음이 되느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두 개의 음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글자입니다. 세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는 이제 김멜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자, 김멜이라고 하는 글자는 약간 우리나라 인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 글자 얇은 지읒. 너무 이제 이렇게 폭이 넓게 가지 마시고 약간 얇은 지읒의 느낌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느낌이요. 뭐 요거는 살짝 뭐 다른데 다 알아봅니다. 이제 요런 느낌의 글자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체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죠. 네, 필기체도 이렇게 같이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시작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씁니다. 요게 이제 김멜 필기체가 되겠습니다. 김멜 필기체. 글자 모양이 조금 같은 듯 다르죠. 여기 보면 이렇게 요게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뭐 같은 듯 다른 글자가 바로 이제 김멜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멜이라고 하는 글자는 음가를 G 발음, 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 이거는 달렛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달렛. 자, 필기체가, 인쇄체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기역자인데요. 기역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여기가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아까 배트에서도 이제 튀어나온 부분들을 제가 좀 강조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살짝 튀어나와 있죠. 여기 좀 이렇게 각져 있죠. 튀어나와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기 튀어나온 것을 구분을 못하면 이제 다른 글자랑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렛의 필기체는 요 모양이랑 많이 달라요. 3입니다. 3. 3인데 작은 3. 제가 작은 3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큰 3도 있다. 일단 달렛은 작은 3입니다. 작은 3. 요게 이제 달렛이고요. 음가는 다 D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D 발음, 다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글자.
배워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는 헤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헤이. 여기 이제 재밌는 글자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이.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요 틈, 여기에 이제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틈이 있다.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틈이 없는 글자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여기서 필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동그랗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거의 똑같아요. 인쇄체랑 뭐 필기체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헤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자음은 하, H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 입을 열시고 하품하듯이 하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모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오의 발음을 갖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모음 표기를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모음 표기를 이제 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교과서 이런 데는 모음 표기를 별도로 해주지만 일반적으로는 모음 표기를 별도로 해주지 않고 자음만 보고 글자를 읽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자음만으로 이제 글자를 읽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모음 패턴이 규칙적인 모음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나 영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음만 놓고 읽으라고 하면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음 패턴이 워낙에 다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모음 패턴이 그것보다 훨씬 더 심플하기 때문에 자음만 가지고도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읽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동반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모음이 들어가 있는가,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힌트를 줍니다. 어떻게 힌트를 주냐 하면 바로 모음 역할을 하는 자음들. 여기 보면 이제 모음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모음. 그러니까 모음 역할을 하는 자음들을 이제 단어에다가 이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기는 어떻게 발음을 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안내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진도가 나가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아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헤이 같은 경우는 오 발음을 가지는 음가를 가지는 이제 모음의 역할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밑에 각주를 표시해 놨죠, 제가. 헤이가 모음으로 나올 때는 항상 단어 맨 뒤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가 바로 뭐 단어의 뭐 앞에 나온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음절입니다만은 그때는 자음으로 발음이 되고요. 단어의 맨 뒤에 위치를 할 때 모음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가 단어를 좀 공부하고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vav. 여기 V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vav라고 발음합니다. 자, 요 발음에 대해서 배워보죠. 자, vav는 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위에 살짝, 요 인쇄체요. 살짝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짝 꺾어주면 돼요. 살짝 꺾어주면 이게 va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체 같은 경우는 그냥 1. 아주 쉽습니다. 1.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vav의 필기체가 되겠습니다. 인쇄체는 살짝 위에서 꺾어주고 필기체는 그냥 인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vav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자음과 모음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자음으로 발음이 될 때는 V 발음, va라고 이제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사용을 할 때는 O 혹은 U 발음 두 가지 종류를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쩔 때 자음이고 어쩔 때 모음이냐, 그것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zain입니다. zain.
Z 발음입니다. sein. 자, vav랑 상당히 이제 비슷한데요. 자, 요게 vav잖아요. 그러니까 sein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뭐 요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인과 바브의 뭐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보면 자인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튀어나. 바브는 튀어나오지 않았죠, 그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체 같은 경우는요. 필기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으로 그어주고 동그랗게. 꼭 영어의 소문자 B와 좀 비슷하죠. 자, 요게 뭐랑 좀 비슷합니까? 달렛의 그 인쇄체랑 비슷하죠. 이게 달렛이라 그랬는데요. 달렛은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180도 이렇게 반전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반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자인이 되고 왼쪽은 이제 달렛이 되겠습니다. 좀 혼동될 수가 있는 글자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연습을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잘 하셔야 됩니다. 발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Z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이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 헤트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헤트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아까 헤이 글자 배웠죠? 헤이. 아이고, 요게 헤이라고 했는데, 헤트 같은 경우는 여기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헤트. 네, 요게 헤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걸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죠? 떨어져 있지만, 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헤이, 하 발음이고요. 붙어 있으면 뭐냐면 헤트입니다. 요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요 헤트라고 하는 발음은 어떻게 하느냐? 말은 목구멍에서 여러분들 가래침 뱉듯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바로 그 발음입니다. 그래서 헤트, 하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을 긁으면서 나오는 그런 거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헤트를 발음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요 히브리어를 얘기할 때 요 하하고 하하고 발음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발음 구분을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해라고 하는 발음하기가 불편하시면 차라리 무슨 발음에 가깝냐? 바로 요 카 발음에 가깝습니다. 카 발음에 가까워요. 차라리 카로 발음을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습니다. 이거를 하로 발음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하가 아니라 차라리 카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발음은 목구멍을 긁어서 나오는 겁니다. 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필기체로는 어떻게 쓰느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살짝 뭐 굴려서 써주시면 돼요. 뭐 굴려서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뭐 인쇄체, 뭐 필기체 뭐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셔도 동일하게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글자를 그래도 꽤 배웠습니다. 여기서 여기 아, 바, 바, 가, 다, 하, 바, 자, 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글자를 배웠네요. 그래서 요 영상 클립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씩 실제로 펜으로 글자를 적어 보시면서 또 입으로도 발음을 해보시고 하시면 금방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다음 영상 클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